형님 뭐 보고 계세요? 오늘 이제 입찰해가지고 또 매니저님이 낙찰 받아 오셨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영수증 보고 있습니다. 정식 입장은 처음 해봤잖아요. 이게 네. 낙찰이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낙찰 되려고 하면 사실 쉽거든요. 그냥 뭐 높게 쓰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우리 목적은 뭐 수익을 버는 게 경매하는 목적이라서 꾸준히 하는 입찰이 중요한데, 근데 사실 뭐 남들이 다 좋아하는 물건 들어가면은 뭐 낙찰받기 어려운 거 맞고요. 포인트는 이제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. 그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경쟁이 좀 덜한 물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입찰자는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실거주자랑 그리고 투자자들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사실 투자자들은 실거주자들보다 마진폭을 훨씬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일단 덤벼들지 않을 만한 물건들을 들어가야 돼요. 흔히 뭐 입지가 괜찮다라거나 아니면 살기 괜찮은 곳들, 이런 곳들은 그냥 다 좀 빼야 된다. 왜냐면 내가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이상은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럼 우리는 언제 낙찰받을 수 있냐면 투자자들끼리 싸우면서, 그리고 그 투자자들도 이제 좀 사람이 적을 때, 나보다 단돈 100원이라도 높게 쓰는 사람이 없을 때 낙찰된다라는 거니까,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거에 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이 뭐가 있냐면 금액이 낮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실거주 가치가 높고 아니면 차라리 금액이 낮은 것들은 좀 피하면서 이제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 대구 기준으로는 뭐 대형 평수의 물건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이 좀 덜 바라보는 신권 물건들을 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대형 평수나 이제 실거주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 같은 경우는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뭐 지금 뭐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잖아요. 근데 참 많은 매도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안 팔리는 건 없어요. 그냥 집주인이 그 가격에 팔기가 싫은 거지.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 집마다 다 본연의 가치가 있으니까 팔리는 가격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. 이걸 보고 뭐 적정가라고 평가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적정가가 정말 팔릴 수 있는 가격인가를 제대로 조사해서 거기에 또 맞춰서 싸게 낙찰받는 게 중요한데, 이게 아무래도 적정가라고 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호가보다 어쨌든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. 단기 매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다고 쳤을 때, 그러면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서 입찰가로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때도 역시 포인트는 사람들이 덜 달려 들어야 된다. 그런 것들만 우리가 한다면, 경매하는 목적이 사실 싸게 낙찰받아서 원가에 판다 이거잖아요. 기본적으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조건이 참 중요한데,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이 좀 적을 만한 물건들이 아닐까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. 이제 내가 경매를 좀 꾸준히 했다거나 혹은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낙찰된 가격들 보니까 야 미쳤다, 저 가격에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왜 경매했지, 그냥 금매로 사지,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봤을 거거든요. 이게 경쟁 심리가 많이 붙기 때문이에요. 남들 다 좋아하는 물건 하면서 낙찰가도 높고 왜 이렇게 하지, 이런 의문이 드는 거면 사실 그거는 경매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다.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대리 입찰하고 보니 명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생기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? 그렇죠. 이게 정말 딱 낙찰되고부터가 이제 진정한 경매 시작이고 또 두려움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막 재밌게 하다가 막상 낙찰되고 나면 이제 야,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, 대표적인 게 이제 명도가 아닐까 싶어요. 뭐 대출은 웬만하면 다 나오고요. 그래서 명도 할 때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명도들을 너무 어렵게 해왔던 케이스였거든요.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은 명도 어렵게 할 필요 하나도 없다.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그 명도 대상자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늘 말씀드려요.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내보내려고 하고 나름 돈도 챙겨주려고 하지만 민기적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데,
그냥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. 그래서 나름대로 뭐 대화를 많이 진행하고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겠지만은 법적인 과정들을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밟아 나간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, 우리는 대화라든지 혹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제 케이스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교육생 케이스를 다 보면요, 정말 돈 준다고 하는데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이기도 하다. 그래서 진정한 명도는요, 이게 상대방을 어떻게 하느냐가 명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, 나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정한 명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잘 잡으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돈을 좀 더 낸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강제 집행까지 가는 일은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경매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뭐 경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. 쉽잖아요. 이 물건 고르기가 쉽잖아요. 뭐냐면 우리가 사실 뭐 일반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집이 필요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 당연히 많이 하시고요. 혹시나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걸 얼마 사야 될지 모르겠다.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내놓은 가격에서 얼마를 깎아야 되지? 이런 것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. 근데 뭐 경매나 혹은 뭐 우리가 잘하는 분양 같은 거는 그냥 딱 특정돼서 나오잖아요. 이 아파트 사라 라고 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정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참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경매는 뭐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. 그 중에서 뭐 내 마음에 드는가 하면 당연히 낙찰은 안 되겠지만 내가 이제 그걸 정하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가격 또한 그냥 최저가보다만 높게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명도 그리고 낙찰 이런 거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장점까지 잘 녹여낸다라면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이게 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, 단점은 몇 번 하다 보면은 낙찰이 어려워요. 돈 되면서 낙찰 받는 게 참 어려운 거다 보니까 결국 언제 낙찰되냐면 높게 쓸 때 낙찰이 돼요. 왜냐하면 물건을 우리가 바꾸진 않을 거라서, 팔리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. 그래서 결국 가장 핵심은 시세 조사이다 보니까 이 시세 조사를 잘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,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, 진짜 얼마면 팔릴 수 있을까를 책정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세밀함이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. 실제로 많은 경매 투자자들 있죠. 어찌어찌 해서 낙찰받고 뭐 명도하고 지금 팔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요, 안 팔린다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금액을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. 이걸 가장 두려워하셔야 돼요. 그래서 가격도 최하를 우리가 유지하면서,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충분하게 해놨을 때 적어도 그 단지 혹은 그 주변에서는 1등 매물이 될 거니까 그런 1등 매물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단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이런 경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방법으로서 잘 익혀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 랑보풀에서도 네,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. 네, 그럼 좀 전에 인테리어 말씀하셨는데 인테리어 하는 팁 같은 게 있나요? 인테리어는 가성비 인테리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요즘 뭐 얼술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. 사실 내 경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집을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 돈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안 그래도 많이 깎았는데 수리를 거의 안 해놓고 내놓죠. 이미 많이 깎아줬을 테니까요. 그러면 나는 내 아파트를 깨끗하게 수리하는데, 이때 포인트는 결국 실거주자 입장에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런 데만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어놔도 뭐 나머지는 도배장판 합리적인 걸로 진행했을 때 사람들 수요가 꽤 있고 적어도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면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특히 포인트가 샤시 부분이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샤시가 좀 오래된 것이라면 웬만하면 좀 바꾸고 하면 되겠습니다. 대신에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지만은 한 1,5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수준이면 웬만하면 84 타입까지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. 그만큼만 나중에 더 받으면 돼요. 그래도 가장 먼저 팔릴 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 할 때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,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를 좀 구하는 상황이라면
단순히 뭐 제일 싸다 이런 것들보다 대화가 잘 될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하자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이 인테리어에서 100%라는 건 없어요. 그런 하자들이 생겼을 때 두말 않고 그냥 성심성의껏 또 잘 와가지고 수리해 줄 수 있느냐, 그래서 평소에 대화가 잘 되느냐, 이렇게만 이제 체크하시면은 아마 괜찮은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